안녕하십니까. 유튜브를 보다 보면 할리 데이비슨의 뒷브레이크가 잘 듣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제 바이크의 경우도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도 속도가 거의 줄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뒷브레이크를 주로 제동목 쪽보다는 무게중심을 앞으로 옮기거나 속도를 조금 줄이는 정도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바이크의 경우 뒷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너무 저항이 없이 쑥 들어가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바이크를 타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처음에는 원래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손으로 눌러도 이렇게 쑥쑥 들어가 버릴 정도면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겠죠. 이런 경우에는 브레이크 라인에 에어가 찬 걸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할리 데이비슨에 가서 새로운 바이크의 브레이크는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건 제 바이크와 똑같은 스밥 114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브레이크 페달이 조금만 들어가다가 턱 하고 압력에 차면서 걸리는 느낌이 납니다. 다른 바이크도 좀 더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이것도 역시 브레이크 페달이 조금만 들어가다가 압력에 차면서 턱 하고 걸리는 느낌이 납니다. 역시 제 바이크에 문제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공기 빼기 겸 브레이크 오일을 교환해 보기로 했습니다. 준비물은 새 브레이크 오일하고 브레이크 오일을 빼낼 호수, 그리고 빼낸 브레이크 오일을 담을 콜라병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호스는 철물점에서 가장 얇은 투명 호스를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준비가 다 돼서 뒷브레이크에 있는 오일통을 열려고 하는데요. 나사 하나가 열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확인해 보니까 뒤쪽에 있는 나사에 머리가 다 부서져 있네요. 어쨌든 오일 교환을 하려면 저 나사를 풀어야 하니까 우선 인터넷에서 본 나사 푸는 법을 활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 방법은 한멜트를 이용하는 건데요. 한멜트 봉을 녹여서 나사 머리에 붙인 다음에 한멜트를 이용해서 나사를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잘 되질 않네요. 솔직히 될 리가 없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거 외에도 몇 가지 방법을 써봤는데 되려 나사머리만 더 문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전통적인 방법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억지로 때려서 이빨을 만드는 거죠. 이제 나사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뚜껑을 열었습니다. 통에 오일이 남아있는 걸 봐서는 오일 부족이 아니라 역시 공기가 찬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리된 나사를 확인하고 깜짝 놀란 게 있는데요. 나사가 알루미늄이야. 세상에. 와. 나사를 알루미늄으로 만들었으니 좀만 힘을 주면 나사 머리가 뭉개지는 거겠죠. 알루미늄으로 된 나사는 처음 봤습니다. 나사를 빼려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뚜껑에도 조금 상처가 났네요. 이제 준비가 다 됐으니 본격적으로 오일을 교체해 봐야겠죠. 제 바이크의 경우는 오일 빼는 구멍이
뒷브레이크 캘리퍼의 앞정면에 있습니다. 우선은 구멍을 막고 있는 캡을 열고요. 구멍이 있는 나사를 조금만 열어줍니다. 제 경우는 한 반 바퀴 정도만 돌리면 되더라고요. 그리고 구멍에 아까 준비한 호스를 연결해 줍니다. 이제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페달을 계속 눌러주면 보시는 것처럼 오일이 호스로 빠져나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손에 압력이 느껴지네요. 예전보다 훨씬 더 빡빡하게 눌려집니다, 페달이. 그리고 오일통의 오일이 많이 줄어들었으면 이제 새로운 오일을 보충합니다. 그리고 페달을 계속 눌러주면 새로 공급된 새로운 오일이 옛날 낡은 오일들을 밀어내게 됩니다. 이제 호스를 통해서 깨끗한 오일이 밀려나오는 걸 보게 되면 이제 교체가 완료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일통에 새로운 오일을 가득 채우고 뚜껑을 잠가주면 교체는 완료 끝입니다. 참, 그 뚜껑을 잠글 때는 새 나사를 쓰고 싶었는데 지금 준비해 놓은 새 나사가 없다 보니까 아까 풀어놨던 머리가 망가진 나사를 다시 사용했습니다. 언젠간 교체를 해야겠죠. 뒤쪽은 호스를 빼내고요. 아까 열어놨던 나사를 잠그면 끝입니다. 이게 빼낸 폐 브레이크 액인데요. 새 것보다는 조금 더 노랗다고 해야 될까요? 생각보다 많이 오염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뒷브레이크 액을 교체한 김에 앞쪽도 브레이크 액을 교체해 보기로 했습니다. 방법은 뒷브레이크랑 똑같으니까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는데요. 앞브레이크 쪽 오일 탱크에 남아있는 오일이 생각보다 양이 얼마 안 되는 데다가 색깔도 많이 까매서 약간 놀랐습니다. 이렇게 앞뒤 브레이크용 공기 빼기 겸 오일 교체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브레이크 액이 산성이라서 차체에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교체가 끝난 후에는 간단하게나마 세차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지금 앞뒤 브레이크 액 다 바꿨죠. 뒷브레이크 원래 공기 빼기를 하려고 했던 게 좀 일이 커져 버렸는데 어쨌든 브레이크를 다 바꿨습니다. 브레이크 액을. 예전에는 이 브레이크를 밟으면 뭐랄까요, 압력이 안 차갖고 쭉 밀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겨우 이제 뭐랄까 속도 줄일 때 쓸 정도로 거의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느낌이 없었죠. 저는 그게 하도 이제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데서 할리 브레이크가 안 듣네 그래서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이상한 걸 알고 브레이크를 바꿨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이러지 않았겠죠. 처음에는 그러지 않고 브레이크가 들어왔을 텐데 제가 그 당시는 브레이크가 드는 건지 안 드는 건지 그것도 판단할 정도의 그러니까 여유가 없었으니까 이제 와서 이제 좀 여유가 생긴 건데 한번 밟아볼까요? 브레이크가 뒷브레이크가 전혀 안 드는다는 말 거짓말입니다. 들을 만큼 듣습니다. ABS가 들어올 정도로 걸리는데요. 이제 발끝에서 이제 다다다다닥 하는 느낌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뭐 투어러의 특성상 뒷브레이크가 한계가 있죠. 뭐랄까, 뒷브레이크를 잡으면 뒤가 들리면서 접지력이 약해지니까 뭐 금방 ABS가 들어옵니다. 지금 들리셨나 모르겠는데 ABS가 들으면서 바퀴가 턱턱턱턱 하면서 슬립이 끽끽끽 해가고 나요. 이게 아마 한계일 겁니다. 이 이상 브레이크가 들으면은 귀가 털리죠. 털린다기보다는 이제 미끄러져서 뭐 자빠지든 뭘 하든 하겠는데 그 결론은 그겁니다.
할리의 브레이크도요 들을 만큼은 듣습니다. 그러니까 들을 만큼 듣고요 사고 안 날 만큼 듣습니다. 그러니까 앞브레이크도 되게 딱딱해서요 이걸 끝까지 당기려고 그러면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당겨도 끝까지 안 당겨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꽤 여유 있게 당겨도 아까 보신 것처럼 몸이 숙여져서 힘이 들 만큼 당겨집니다. 뭐 스포츠 바이크들처럼 칼같이 쓴다는 느낌은 없지만 특히나 앞브레이크 같이 쓰면 차 앞줄 없지. 보자 60km. 오 쓸만큼 씁니다. 절대로 브레이크가 안 들어서 사고가 난다는 소리 못 했겠네요. 아 이걸 모르고 있었네 참나. 이 자동차를 전공했다는 놈이 아무리 바이크라고 브레이크가 압력이 안 차갖고 먹히질 않는 걸 모르고 있었으니, 여러분도 브레이크가 너무 약하다고 생각이 들면요 한번 브레이크 오일 갈아보세요. 아까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제 오일이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았거든요. 약간 더 노래진 정도인데 그래도 이 느낌이 틀리네요. 브레이크의 교환이라. 영상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전 자동차가 좋아서 기계과를 가고 대학 때 자동차 정비를 공부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이크가 낯설다는 이유로 너무 뭐랄까요 브레이크 같은데 무관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브레이크 액을 교체하느라고 세일에서 27,700원을 주고 2통을 샀으니까 비용은 거의 안 들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만족도는 상당하니까요. 여러분도 브레이크가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시면 그냥 한 번쯤 교체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바이크 초보가 브레이크액 교체하는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시 새로운 얘기가 있으면 또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